완벽하다고 믿었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불륜 현장을 목격한 시어머니. 그런데 며느리의 숨겨왔던 비밀을 파헤치다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30년 전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햇살이 좋았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이 나른하게 녹아내리는 오후. 나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오랜만에 만날 친구를 생각했다. 어색할까 아니면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울까? 이런 소소한 고민들이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카페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이었다. 그들을 본 건 유리창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한 며느리 지윤이 보였다. 아니, 지윤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지윤이의 옆에는 우리 민준이가 아니었다. 글쎄,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금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쿵, 쿵, 쿵. 설마,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지훈이가 아닐 거야. 얼핏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그때였다. 지훈이가 그 남자에게 손을 뻗어 손을 잡았다. 손가락을 깍지 끼는 모습까지. 아, 아니, 아니다. 내가 아는 지훈이가 내가 평생을 내 딸처럼 아껴왔던 지훈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자유로운 영혼이라 했던가. 왠지 모르게 민준이와는 사뭇 다른 그의 눈빛이 지훈이를 향하고 있었다. 사랑, 사랑이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일 수 있을까? 내 눈은 그대로 멈춘 채 그들의 모습을 사진처럼 새겨 넣었다. 나는 내가 젊었을 때 딱 한 번 잠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줬던 그때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들었던 그때 내 남편은 나의 공허함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의 내가 지훈이에게 보였고 지금의 지훈이에게서 과거의 내 모습이 보였다. 두려웠다. 동시에 한없이 불쌍했다. 나의 며느리, 나의 딸 지훈이 그렇게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외로웠을까? 아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지훈이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는 애써 그들의 모습을 지우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천천히 뒤로 돌아섰다. 나의 발걸음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내가 아는 세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따뜻한 햇살 아래 나의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날 엄마의 전쟁은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나 아니면 길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일어섰나 정신이 없었다. 내 발이 저절로 이끌린 곳은 익숙한 현관문 앞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집 냄새, 이 평화로운 냄새, 이 모든 게 어제까지의 정숙의 삶이었다. 오늘 오후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함께 벗어던지려는 듯이. 하지만 기억은 외투처럼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 깍지 낀 두 손, 그 남자의 눈빛,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싱크대 앞으로 가 물을 마셨다. 꿀꺽, 꿀꺽,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다. 정신 차리자, 정수가. 내가 뭘 본 거야? 지훈이가 그럴 리 없어. 나는 애써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을 사랑해. 나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주는 착한 아이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나의 며느리 지훈이는 빈틈없이 완벽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이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일주일에 2번은 내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불이 나게 달려와 손수 죽을 끓여주던 아이. 그런 아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니.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아니어야만 한다. 내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민준아. 왔니?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늘 그렇듯 나의 웃음은 완벽했다. 저녁 드시러 오세요. 지훈이가 어머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훈이가 갈비찜을. 오늘 오후 그 남자의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손으로 갈비찜을 만들었을까? 나는 차마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알겠다. 나중에 갈게. 민준이는 나갔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부엌 창문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도 슬픈 빛이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다시 나의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과 크게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던 날. 갈 곳도 없고 마음 기댈 곳도 없었다. 그때 우연히 만났던 어린 시절 친구.
그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순간 마음을 열어버렸었다. 그때의 나는 지훈이처럼 외로웠을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봉투. 나는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그저 봉투를 손으로 만져보기만 했다. 봉투 안에는 그때의 내가 남겨둔 작은 흔적들이 들어 있었다. 나의 비밀, 나만의 슬픔, 그리고 나의 작은 일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때는 그저 살고 싶었다. 숨을 쉬고 싶었다. 그런데 지훈이의 모습이 그렇게 슬프고 외로워 보였던 건 왜일까? 나는 갈비찜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 지훈이가 정성껏 만든 그 냄새가 나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뜰 것이다. 평화로운 나의 세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나를 속였다. 나의 며느리처럼. 나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동자. 내가 늙었구나.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다. 내가 숨겨온 또 다른 나.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정수가, 넌 뭘 할 거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갈비찜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나는 천천히 아들 내외가 기다리는 식탁을 향해 발을 옮겼다. 오늘 밤은 길고도 지독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지훈이와 그 남자의 깍지 낀 손이 보였다. 눈을 뜨면 내 방이, 익숙한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왜 그날 그 길을 갔을까?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친구를 만났더라도 다른 길로 갔더라면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나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다.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밥은 그냥 건너뛰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가 고픈 것조차 느낄 수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지훈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을 짓눌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물었다. 아, 그래. 괜찮다. 걱정 마라.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내 입술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지훈이는 예전과 똑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 잘해주는 것 같았다.
나의 갈비찜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꽃을 가져와 식탁에 꽂아두고 나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진심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행동이 위선일까? 아니면 나의 착각일까? 나는 지훈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일부러 피했다. 지훈아, 장 보러 가지 않을래?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말을 꺼냈겠지만 이제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아니, 두려웠다. 그녀의 눈동자에 내가 모르는 어떤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점점 혼자가 되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아들 민준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내 아들의 완벽한 가정을 내가 부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이었다. 지훈이가 어머니, 저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다.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구? 어떤 친구? 그때 그 남자? 나는 나도 모르게 지훈이의 뒤를 쫓았다. 마치 나의 젊은 시절을 다시 쫓는 것처럼. 지훈이는 익숙한 골목길을 돌아 카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갔다. 아, 다행이다. 안심이 되었다. 너무나도 안심이 되었다. 나는 그제야 길가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나 마음 졸였다니. 나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나의 오해였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나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지훈이가 미용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어깨에 지훈이가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민준이가 아니었다. 아니, 그 남자는 그때 카페에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나는 다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 눈은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나는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요즘 뭐 힘든 일 없니?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저 행복이 과연 진심일까?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지훈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쫓는 것처럼 나는 지훈이의 핸드폰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메시지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했다. 아니, 너무 깨끗해서
더 의심스러웠다. 마치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처럼 나는 지윤이가 외출한 사이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속, 옷장 안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지윤이를 믿고 싶었다. 내 며느리가 착한 아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나를 쉬지 못하게 했다. 나는 점점 더 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내가 알던 온화하고 사랑 넘치던 정숙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의심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나는 지윤이의 외도를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그녀가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며느리를 향한 나의 믿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카페 앞을 서성였다. 혹시나 지윤이와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도대체 어떤 남자이기에 내 아들을 두고 지윤이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그것이 나의 궁금증이었다. 며칠을 그렇게 허탕만 쳤다.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만 이 비밀을 끌어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무작정 그 남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내가 아는 정보는 카페에서 본 그의 모습이 전부였다. 그래, 어쩌면 운명처럼 다시 만날지도 모르지.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의 흔적을 쫓았다. 나는 그가 자주 다녔을 것 같은 골목길의 다른 카페들을 기웃거렸다. 그리고 세 번째 카페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창가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에 나른하게 부서졌다. 아, 정말이지 다른 남자와는 확실히 달랐다. 민준이처럼 훤칠하게 잘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다. 자유로운 영혼. 지윤이가 말했던 그 표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나는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뛰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당황해서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가 작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나의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을 배신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그때 그 남자, 나의 남편과는 달리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던 그 남자, 그때의 나는 어쩌면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다. 어쩌면 그 남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셔서요.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는 나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하얀 손수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위로를 받으며 혼자서 미친 듯이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손수건에서 나는 향기는 그의 향기일까? 아니, 그의 향기일까? 그의 향기였다. 나는 며느리의 외도를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알릴 수 없었다. 나는 그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 나는 어쩌면 지훈이의 편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불경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아들을 배신한 내 며느리, 그리고 그녀의 상대 남자. 나는 이 둘을 이해하고 싶었다.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느리를 향한 전쟁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한 전쟁. 그날 이후 나는 잠을 더 못 잤다. 밤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아른거렸다.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 그 눈빛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나의 마음은 계속 속삭였다. 나는 나 자신을 다그쳤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정수가,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나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었다. 며느리 지훈이에게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날카로운 말들이 지훈이를 아프게 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지훈이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녀의 걱정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아들 민준이는 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늘 그렇듯 바쁜 일상에 치여
어머니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다. 나는 내 마음을 혼자서만 삭혔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비밀이 나의 몸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현기증을 느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 내가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날 오후 나는 결국 쓰러졌다. 지훈이가 나를 발견하고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가? 아니면 천재적인 배우인가? 나는 그녀의 팔에 의지해 겨우 일어섰다. 지훈이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이 손으로 그 남자의 손을 잡았을까? 나는 나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몸이 상하셨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물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지훈이는 내 옆에 앉아 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못할 짓을 하고 있었다. 나의 의심은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병은 아들 내외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나를 간호했다. 그녀의 정성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진정한 마음임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날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아니, 무엇을 본 것이 진실일까? 나는 나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나는 지훈이의 행동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늘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의심 때문에 착한 며느리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어느 날 밤 지훈이가 나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아프신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내가 고마워서 그렇다. 지훈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나의 며느리, 나의 딸, 나는 이 모든 것을 덮고 싶었다. 그날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외도를 덮을 수 있을까? 아니, 덮어야 할까? 나의 전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지훈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를 보살펴 주었다. 민준이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할 때도 지훈이는 단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주무세요. 그녀는 나의 이마를 부드럽게 짚어주고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손에 나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알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았다. 지훈아,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친정 엄마 같은 분이신데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지훈이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안,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모두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나의 병실에는 지훈이가 가져다 준 꽃들이 가득했다. 향긋한 꽃냄새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어머니, 이 꽃은 카네이션이에요. 어머니를 닮았죠?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정말이지 나는 지훈이의 존재가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나의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엄마도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늘 차가운 사랑이었다. 정수가, 너는 강해져야 한다. 이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아. 엄마는 늘 나에게 이 말을 반복했다.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늘 그녀의 사랑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다. 민준이가 나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늘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훈이에게 더욱 의지했던 것 같다. 어쩌면 나는 며느리에게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훈이의 간호를 받으며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았다. 마치 나의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나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며칠 뒤 나는 퇴원했다. 민준이는 나를 보며 어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다 지훈이 덕분이다. 라고 말했다. 지훈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맙다, 지훈아.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모녀가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훈이를 달라진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사랑으로 보였다.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나는 그녀의 외도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녀의 외도 따위는 이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지훈이의 마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나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나는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나 자신을 향한 전쟁. 나는 나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지훈이에게 지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라고 물었다. 지훈이는 미소 지으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다시 망설였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게 될까? 나는 나의 마음을 굳게 먹고 말을 시작했다. 지훈아, 너 혹시 힘든 일 없니?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네, 어머니. 아무 일 없는데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지훈이 사랑해요, 어머니. 라는 말에 모든 의심을 접어두기로 했다. 내가 그녀에게서 받고 싶었던 친정엄마의 사랑을 그녀가 나에게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의 집, 민준이의 방, 그리고 지훈이의 웃음.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지훈이를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함께 요리를 하고 TV를 보며 웃고 새로운 드라마의 주인공에 대해 열심히 떠들었다.
지훈이도 나의 변화를 느낀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나에게 마음 편하게 기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어쩌면 나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의 비밀을 덮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밤마다 잠을 뒤척였다. 지훈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던 지훈이의 모습.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다시금 굳게 다잡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점심을 먹고 잠시 산책을 나섰다. 나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한 건물로 들어갔다. 나는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미술학원이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 그녀를 찾았다. 지훈이는 그 남자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캔버스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너무나도 해맑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지훈이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나의 마음은 두 조각으로 나뉘는 것 같았다. 하나는 지훈이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덮어두고 싶었다. 다른 하나는 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 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훈이와 그 남자의 웃음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나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이에게 지훈아, 어제 어디 갔었니? 라고 물었다. 지훈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 어제 친구랑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 하지 마. 너 어제 그 남자랑 미술 학원에 있었잖아. 라고 말했다. 지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했다. 지훈이는 나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속였어요. 나는 그녀의 사과에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마음이 아팠을 뿐이다. 나는 그녀에게 왜 그랬니? 라고 물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실까봐 두려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 그 남자 누구니? 라고 물었다. 지훈이는 울음을 그치고 나를 보며 어머니, 그 사람은 저희 첫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니. 나는 그녀에게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라고 물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민준이는 저의 남편이에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의 며느리가 나의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할까? 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며느리를 이해하고 그녀의 비밀을 지켜줄까? 아니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폭로할까? 나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지훈이의 고백은 나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백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지훈이를 믿고 싶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훈아, 그러면 민준이는 어떻게 하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민준이는 착하고 좋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저의 마음 속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지훈이의 방을 나왔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고 나의 마음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나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꺼이꺼이 울었다. 나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왜 나의 착한 아들이 이런 배신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 나는 나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내 아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눈치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를 향한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두려움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쩌면 나는 그녀를 용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도 사랑에 방황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나는 그녀의 방황을 이해해 주어야 할까? 하지만 나의 아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사랑했다. 나의 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 민준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나의 말에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 말해야 해.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나의 말에 반항하지 않고 나를 따라 나의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민준이에게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나를 보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아, 너 지훈이 사랑하니? 라고 물었다. 민준이는 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네, 엄마. 저는 지훈이를 사랑해요. 제 아내니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에게 민준아, 지훈이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나의 말에 웃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는 그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에게 지훈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 라고 말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그에게 엄마가 직접 봤다.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나를 보며 엄마, 제가 직접 지훈이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 너의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나의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다시 흘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나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나의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은 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나의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민준이가 내 방을 뛰쳐나간 순간 나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던진 돌멩이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알면서도 그 돌을 던졌다. 쿵, 쿵, 쿵.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이어서 민준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훈이의 떨리는 목소리. 민준아, 오해야. 제발, 오해하지 마. 나는 나의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마치 투명한 벽 뒤에서 내가 만든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거짓말 마. 엄마가 다 봤다고 했어.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잖아. 민준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지훈이의 흐느끼는 소리.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지훈이의 말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니, 그녀는 민준이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무슨 소리야?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느꼈다. 나는 나의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미안해. 나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원했을 뿐이야. 그래서 민준이에게 결혼하자고 했어. 지훈이의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지훈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간호와 따뜻한 눈빛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사랑은 결국 나의 이기적인 바람이었을 뿐. 나는 나의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그녀에게서 친정 엄마의 사랑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녀도 나의 아들에게서 안정적인 삶을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나를 이용했구나. 민준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슬픔이 나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오해야. 제발. 지훈이의 흐느낌은 더욱 커졌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엄마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나는 늘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나를 밀어냈다. 정수가, 너는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을 들으며 점점 더 마음이 아팠다. 지훈이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사랑에 목말라 헤매는 어린아이. 나는 지훈이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 지훈아,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과 분노가 만든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방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나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했다. 그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왜 이랬어? 나는 그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나를 향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엄마, 나에게 지훈이는 세상 전부였어. 그런데 엄마가 다 망쳤어.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날 밤 민준이와 지훈이는 나의 눈을 피했다. 그들은 서로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집은 지옥으로 변했다.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우리를 압박했다. 나는 밤마다 잠을 뒤척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다시 지훈이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방은 고요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싶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지훈이가 짐을 쌌다. 그녀는 나에게 어머니, 저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지훈이가 집을 나서는 것을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훈이가 집을 나가자 집은 더욱 고요해졌다. 나는 그녀가 떠난 자리를 보며 후회했다. 내가 왜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을까? 나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민준아, 괜찮니? 라고 물었다. 민준이는 나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나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사랑하는 두 사람을 모두 잃었다. 나의 전쟁은 결국 나의 패배로 끝났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나의 집은 텅 비었다. 나의 마음도 텅 비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나는 나의 불완전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나는 나의 과거를 다시 생각했다. 나의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엄마도 나처럼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나의 이기심이 만든 거대한 재앙을 바라보며 울었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집은 텅 비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 지훈이의 떠나는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이 만든 거대한 재앙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갑자기 두통이 밀려왔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찬장에 있는 약통을 찾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향해 미소 짓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진심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나는 후회했다. 내가 왜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을까? 내가 왜 민준이에게 그 모든 것을 말했을까? 나는 나의 불완전한 마음을 탓했다. 사랑에 목말라 헤매던 나의 어린 시절이 나를 이런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약통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뒤적였다. 그때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가 하나 떨어졌다. 그것은 지훈이의 노트였다. 분홍색 표지에 나의 비밀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열어볼까? 아니,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지훈이의 사생활이다. 하지만 나의 손은 이미 노트를 열고 있었다. 노트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일기였다. 나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다. 그녀의 일상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의 눈길을 멈추게 만드는 한 페이지를 발견했다. 2025년 5월 15일, 오늘 그 사람을 만났다. 오랜만이었다. 나의 첫사랑,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편 민준이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의 첫사랑은 그 남자였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다. 나는 노트를 넘겼다. 그녀의 일기에는 민준이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다. 민준이와 결혼한 것은 나의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다. 그는 나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어머님도 나에게 친정엄마 같은 따뜻함을 주신다. 나는 이 가족을 사랑한다. 나는 노트를 놓쳤다.
노트는 바닥에 떨어졌다. 나의 심장은 쿵, 쿵,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훈이는 그 남자를 친구로 만났던 것이다. 그녀의 고백은 나의 강요된 질문에 나온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아니,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을 나의 마음대로 해석했다. 나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꺼이꺼이 울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나의 불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노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글씨체는 나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찾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사랑꾼이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나의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노트를 품에 안았다. 이것은 지훈이의 비밀 정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비밀 정원이었다. 나는 이 노트를 읽고 나의 마음을 치유해야 했다. 나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나는 나의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다. 나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나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것은 나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나는 나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왜? 나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숨이 막혔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지훈이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에 더욱 불안해졌다. 민준아, 제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줘.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다음 날 민준이와 지훈이가 나의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앉아라 라고 말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지훈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민준이와 지훈이는 나의 행동에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트를 꺼내 지훈이에게 내밀었다. 지훈아, 이 노트 내 것이지. 내가 내 비밀을 엿보았다. 지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노트를 받아들고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나는 너무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봐. 그래서 내가 너의 첫사랑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왔어. 나는 민준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민준아, 지훈이는 너를 사랑했어. 나의 오해였어. 지훈이는 그저 그녀의 오랜 친구를 만났을 뿐이야.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지훈이의 노트를 바라보았다. 지훈이는 노트를 꼭 움켜쥐었다. 민준아, 나는 너와 결혼한 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지훈이의 고백은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렸다. 그녀는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나는 그녀의 진실을 나의 이기심으로 오염시켰을 뿐이다. 민준이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나도 너를 사랑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오해가 만든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지훈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우리만큼이나 아팠잖아요. 지훈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는 그녀의 따뜻한 포옹에 숨이 막혔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나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다. 나는 나의 불완전한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상처를 사랑으로 덮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집은 다시 따뜻함을 되찾았다. 민준이와 지훈이 그리고 나,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민준이와 지훈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나는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두 번째 삶을 시작했다. 이것은 나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삶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정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해 겨울, 우리의 집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민준이와 지윤이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첫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처럼 빛났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훈이는 나에게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친정 엄마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날 아침 내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지훈이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훈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해 봄, 나는 나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민준이와 지훈이가 나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우리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소박한 기쁨이었다. 어느 날 나는 작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것은 나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에게서 온 편지였다. 정수가, 오랜만이다. 나는 이제 결혼을 한다. 너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 너에게 늘 고마웠다. 내 덕분에 나의 삶이 행복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나는 나의 과거를 이제 놓아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며느리를 사랑한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정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 나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은 나의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다.